영재들만 모여있다는 미국의 한 사립 고등학교. 오늘의 수업은 특별히 명문대학교 수학교수님이 진행했는데요. 특강 중 한 한국 소녀의 대답에 교수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과연 이 미국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린다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슬펐지만 아이를 갖는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에게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소중한 딸의 이름은 소연이입니다. 미국인인데 이름이 왜 그러냐고요? 맞아요. 소연이는 한국인입니다. 예상하신 대로 소연이는 저희가 입양한 딸입니다. 원래부터 입양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운명처럼 다가온 아이예요. 저희 부부가 불임에 지쳐 있을 때 옆집에 소연이네 가족이 이사를 왔었어요. 저희 동네에 동양인 가족이 이사 온 것은 처음이라서 많은 이웃들이 신기해하고 챙겨주었어요. 소연이네 가족도 성격이 매우 좋아서 잘 어울렸죠. 특히 제가 불임으로 우울증을 겪었을 때 소연이네 엄마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지내고 있을 때 소연이네 엄마는 한국에서 기력에 좋다고 하는 장어나 삼계탕 같은 음식을 자주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익숙치 않은 맛이라서 거부감이 들었지만 먹고 나면 몸에 힘이 도는 게 참 좋았어요. 그때 이후로 소연이네와 저희 가족은 정말 식구처럼 함께 했습니다. 소연이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는 소연이와 오빠를 마치 저희 아이처럼 사랑을 주며 돌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는 종종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합니다. 그날도 허리케인이 발생했는데 이미 허리케인에 익숙했던 마을 주민들은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었죠. 하지만 허리케인을 처음 겪는 소연이네는 허리케인에 대비는 했지만 운 나쁘게 마당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집을 덮쳐 집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연이네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태풍과 허리케인이 비슷한 걸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허리케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자신들도 한국에서 태풍을 많이 겪어서 괜찮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하지만 허리케인은 태풍보다 훨씬 강력해서 철골로 만든 건물도 무너뜨립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소연이네 집에서는 소연이의 울음소리만 맴돌고 있었죠. 소연이네 가족 중에 소연이 빼고 모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소연이는 하루아침에 부모님도 오빠도 모두 잃게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곧장 소연이네 식구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해보았지만 그 아무도 소연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소연이네 부모님은 식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한 후에 미국으로 떠나온 것이었더군요. 미국으로 오면서 연을 아예 끊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자연스레 소연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죠.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저희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이 매우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소연이를 입양한다고 해도 내 아이처럼 잘 키울 자신이 있었죠. 저희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도 모두 소연이를 좋아했기에 소연이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모두들 공주님이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소연이도 저희의 사랑에 보답하듯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냥 똑똑한 수준이 아니긴 했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해오는 것입니다.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부부를 호출하더니 소연이가 수학적으로 남다르다며 영재 교육을 시켜볼 것을 제안하셨죠.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남다르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연이가 한국인 아이라서 안 그래도 좀 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괜히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릴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담임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일반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하고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쫑알쫑알 쉴 틈 없이 수다를 떨던 아이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있죠. 처음엔 그냥 사춘기가 온 줄만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연이가 등교한 후에 이불 빨래를 하러 방에 들어갔더니 베개에 눈물 자국이 한가득이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소연이가 집에 오자마자 진지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 말해보라고요. 소연이는 힘겹게 입을 떼더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펑펑 울면서 말이에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친구들이 놀렸답니다. 당장 남편과 저는 학교로 쫓아갔고 선생님께 왜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소연이가 왕따인지 몰랐다고 어이없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긴 요즘 아이들이 워낙 야같잖아요. 어른들 모르게 아주 치밀하고 얍삽하게 소연이를 괴롭혔겠죠. 저희는 소연이를 바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로 전학을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소연이는 워낙 성적이 좋았으니까 사립고등학교에 보내면 일반 학교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전학을 보냈습니다. 학비가 일반 국공립보다 5배 이상 비쌌지만 그러려고 열심히 돈 번 것 아니겠어요? 소연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은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다. 전학을 가자마자 소연이는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요. 사립학교라 그런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유명 대학의 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해주더군요. 소연이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좋다며 집에 오면 자랑을 그렇게 해댔습니다.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어느 날은 소연이네 학교에 명문대 수학과 교수님이 왔다고 합니다. 소연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교수님이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냈다고 해요. 수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서 몇 명은 풀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푼 건 역시 소연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감탄한 교수님은 학부생이 푸는 문제를 냈다고 해요. 이번에는 아무도 못 풀고 있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소연이가 답을 말했죠. 결과는 정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풀이 과정을 검토했는데 창의적이면서도 완벽한 풀이라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어요. 수학 교수님은 소연이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서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 같은 수학 천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수학을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기로 연락 주렴. 그 교수님의 이름은 앤드류였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보니 미국에서 수학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된 마음으로 소연이가 더 잘 되길 바래서 망설임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티나게 반가워하는 목소리였죠. 교수는 소연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소연이를 데리고 교수님이 있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부, 소연이, 그리고 교수님 4사람이 앉아서 소연이의 천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는 소연이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지만 본인이 수학자가 되길 원한다면 교수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조기 입학도 시켜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소연이가 교수님의 수업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어서 저도 따라가서 같이 들었는데 집중을 하려고 해봐도 잠만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소연이가 잘 듣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했는데 눈빛이 참 또랑또랑했습니다. 소연이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어요. 이 어린 것이 힘든 일을 몇 번이나 당했는데도 잘 커져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하늘의 별이 된 소연이의 친부모가 이렇게 잘 큰 소연이를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몇 번 수업을 들어보고 소연이는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도 해서 저희 가족과 돈독한 사이가 됐죠. 그 덕분에 소연이는 명문대에 조기 진학하게 됐고 논문도 쓰더라고요. 가족 구성원 중에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소연이의 친부모가 계산에 아주 능했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 좋은 것도 유전인지 아니면 동양인이라 수학을 잘하는 건지. 동양인들은 수학을 잘하기로 유명하던데요. 특히 한국인들이요. 작년에는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한국인 허준희 교수가 수상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대수기 화학 분야에서 대표적 난제로 알려진 위드 추측 등의 11개의 난제를 해결했다던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이는 앤드류 교수님이 계시는 학교의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부 시절 내내 1등을 유지하면서 장학금도 꼬박꼬박 챙겨받아 저희 가족의 자랑이 되었죠. 교수님은 소연이가 대학에 남아 수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상 밖으로 소연이는 그 진로를 거부했습니다. 교수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갖춘 채 대학교를 졸업한 소연이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글로벌 투자은행에 취직하더니 발군의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소연이가 선택한 직업인 트레이더는 자기가 한 만큼 보수를 챙길 수 있었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도 되지 않아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죠. 소연이가 동네 학교를 다니다가 괴롭힘 때문에 전학을 갔었잖아요. 소연이가 처음 입학했던 고등학교에 같이 다녔던 학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동네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직업이 없거나 겨우 동네 마트 아르바이트나 하는 수준의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연이를 괴롭혔던 아이들 중 소연이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었죠. 이 덕분에 평범한 가정이던 저희 집이 말도 안 되게 부유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 무렵 소연이는 돌연 트레이더를 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앤드류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으로 돌아가 대학원에 입학해 학문으로서의 수학 연구에 몰두하더군요. 사실 그거야말로 소연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저희 가족에게 은혜를 갚기로 했던 거죠. 목표를 이룬 다음 진정 원하는 일을 선택한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도네요. 저희 가족은 부유해졌다고 해서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고 소연이는 매일 대학원으로 출근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트레이더 일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의 소원은 구독자 10만 유튜버가 되어보는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